자, 총선이 이제 바야흐로 이제 3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말 이제 뭐 한 달 조금 넘게 남은 겁니다. 얼마 안 남았죠. 그런데 오늘 발표된 조사를 한번 볼까요? 자, 이렇습니다. 이거는 이 정확한 그 여론조사의 질문 내용이 이거였습니다. 만약에 내일이 총선 날이라면 어느 정당 후보에게 선생님께서는 투표를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진 거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는 이러했습니다. 민주당 26, 국민의힘 33, 조국혁신당 3, 개혁신당 2, 녹색정의당 1, 새로운미래 1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저 격차는 7%포인트 차이인데 오차 범위를 벗어나는 숫자다. 뭐 이런 겁니다. 그런데 저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금 조사를 조금 더 한번 깊게 들어가 보자면 이러했답니다. 이게 한 달간의 이 상황인데 한 달 전에 민주당은 35였고 이번에 나온 거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6이다. 그러니 한 달 사이에 9%포인트가 빠졌다. 국민의힘은 한 달 전에 33이었는데 오늘 보니까 똑같아요. 33. 똑같이 나왔다. 결국 고로 33, 26이니까 7%포인트 차이다. 오차 범위를 벗어난다. 뭐 이런 건데 최수영 평론가님 한 달 사이에 민주당이 9%포인트가 빠졌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아프게 받아들여야 될 대목일까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여론조사를 우리가 추세를 본다는데 이 추세가 지금 뭘 의미합니까? 민주당은 지금 하반 경직이 너무 가팔라지고 있다. 바로 이겁니다. 지금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민주당의 위기라고 하는 게 분명해 보이는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민주당이 왜 한 달 사이에 이렇게 그 급전직하를 했을까? 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로 정당에서 그 유권자들이 특히나 정당에서 유권자들이 지지를 철회하는 가장 큰 요인은 당의 내분입니다. 예. 그것도 공천을 둘러싼 내분에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그런 연구가 있어요. 왜냐? 이 공천이라는 과정 자체가 그 당의 민주적인 척도라든가 과정을 보여주는 그 상징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래서 공천이라는 잣대는 공정해야 되고 또 공정해 보여야만 하는데 민주당의 공천은 공정하지도 않았고 공정해 보이지도 않았다는 이 두 가지 측면이 다 유권자들에게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됩니다. 반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한동훈 위원장이 어쨌든 비대위원장으로 온 다음에 뭔가 한동훈 현상은 있었는데 한동훈 효과가 과연 있었나라는 물음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현상이 한동훈 효과를 지금 견인해내는 그런 지금 분위기에서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약간의 상승세, 그다음에 민주당은 하락세를 보이면서 지금 이렇게 추세가 격차를 보여지는데 아직도 한 35일 남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지표가 민주당에게 굉장히 빨간색 신호로 다가오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자, 저 여론조사는 글쎄요. 지금 현재 오늘 상황에서 저러한 것이고 선거는 우리 최수영 평론가 말씀하신 대로 35일 남았기 때문에 저 지지율이 어떻게 변화하게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지요. 자, 제가 어제 뉴스웰 라이브 진행하면서 이런 말씀드렸죠. 아마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서 1대1로 토론합시다. 이 공세를 아마 늦추지 않을 겁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예상대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목소리가 차례대로 등장할 겁니다. 이 1대1 토론과 관련해서요. 들어보시죠. 취임한 이후에 국정을 놓고 대통령과 단 한 차례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아마 대한민국 헌정사에 없는 역사적 기록일 것 같습니다. 민생 파탄 문제를 조금이라도 완화하기 위해서라면 저는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대화가 먼저다. 정말 구질구질한 변명으로 대통령과의 토론이 선행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죠. 또 갑자기 과학 토론할 거예요? 문화 토론할 거예요? 당연히 총선을 앞두고 민의와 선택에 관한 토론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원천적으로 지금 대통령은 토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거짓말을 할 만한 상황 되면 묵비권을 행사하셔도 좋습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정청래 같은 분 데리고 나오셔도 됩니다. 그게 자신 없으면 왜 야당 대표를 하고 있습니까?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어제 목소리까지 들었고요. 오늘 또 발표된 조사를 보니까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입니다. 이러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30, 한동훈 비대위원장 33. 이 숫자는 오차 범위 안에 있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뭐 앞선다, 뒤진다 뭐 이런 표현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굉장히 박빙으로 붙어 있다. 이제 이렇게 봐야 되는 숫자입니다. 이재명, 한동훈, 이재명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는 오늘 발표된 조사 상황에서 숫자가 저러했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 1대1 토론과 관련해서 여야의 생각은
당연히 예상대로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이렇게요. 이어서 한번 들어보시죠. 한동훈 위원장은 왜 이렇게 TV 토론을 계속 하자고 하는 겁니까? 보통 여당 대표가 피해요. 근데 야당 대표가 이걸 피해서 도망간다? 저는 국민들께 온당한 처사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예. 자꾸 대통령을 끌어들이는데요. 네. 아직도 대선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의 정치 인생을 보면 도망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 TV 토론도 도망가는 걸 보면서 그래도 설마 이것까지 모양 빠지게 도망가지는 않겠지라고 기대했지만 역시나 또 런제명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님과 토론하고 싶으시면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인천 계양을에 출마하시기 바랍니다. 이준석 대표 말대로 총선 끝나면 36개 주랭랑입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제2의 이준석, 제2의 김기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총선 끝나면 버려질 겁니다. 솔직히 총선용 낙하산 대리위원장과 무슨 국정을 논할 수 있겠습니까? 자, 장해찬 전 최고위원, 장경태 최고위원은 이렇게 좀 얘기가 엇갈렸습니다. 런제명이다. 장경태 최고는 아니 조만간에 집에 갈 수도 있는 대리위원장하고 이재명 대표께서 왜 토론을 합니까? 이제 이렇게 의견이 좀 엇갈렸는데 강전의 변호사께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재명 대표는 지금 한동훈 위원장과의 1대1 토론이 굉장히 좀 두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핑계는 본인은 대통령과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지난 설 연휴 때 대통령이 KBS와의 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표와 만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했죠. 당대표들끼리 먼저 이야기를 하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그것을 모르지 않을 텐데요. 그리고 지금 대통령이 전국을 다니면서 민생 토론회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 뭐라고 합니까? 관권 선거 하지 말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럼 지금 이재명 대표랑 윤석열 대통령이 만나서 1대1 토론을 했을 때 거기에서 나오는 정책이라든지 이러한 이야기들을 했을 때 민주당에서는 또다시 대통령이 관권 선거하고 있다고 얘기할 거 아닙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앞뒤가 전혀 맞지가 않는 상황이라고 보이고요. 결과적으로는 본인이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이야기를 했을 때 이번 총선을 앞두고 또 거기에 대해서는 각 방송국, 지금 친민주당 쪽으로 보이는 MBC조차 1대1 토론을 제안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한동훈 위원장은 MBC도 괜찮고 토론회 이런 진행자가 김어준 씨가 와도 좋다라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는 무엇이 두려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계속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답을 안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지금 이 모습이 총선을 전체적으로 진두지휘하고 있는 당대표로서 당당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이번 이 토론 공방 속에 정청래 민주당의 수석 최고가 연일 참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대표께서 토론할 때 정청래 최고위원 같은 사람 데리고 나와도 괜찮습니다. 토론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자 정청래 최고는 또 이렇게 소셜미디어에 올렸어요. 정청래 최고가 나는 김건희 여사랑 토론을 하겠다 이렇게 제안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김건희 여사와의 1대1 토론을 거듭 제안합니다라고 하면서 그때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데리고 나와도 좋아요. 이렇게 서로 핑퐁 서로 이렇게 서로를 응수하는 이러한 글과 말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제 이 중원 지역인 충청북도 청주를 방문을 해서 이 행사가 워킹맘들을 만났던 행사였을 겁니다.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영상으로 잠깐 만나보시죠. 학교 끝나면 여기 떡볶이 먹으러 애들하고 왔던 기억이 납니다. 어머니하고 자주 통화를 못하는데 어머니가 아침에 문자를 주신 게 청주 간다고 하시니까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나는 한동훈이요. 꿈이 대통령이래요. 나는 대통령의 꿈이 아니니까 네가 해라. 지원을 해주신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그래도 약 160만 원 정도는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되는 비용이 있어서 네, 어제 육아 마음들을 만났던 행사장 한동훈 비대위원장 아기를 안고 있는 모습인데 아이고 아기가 벗겨져야 안 돼. 네, 결국 벗겨졌어요. 아기를 안고 있는 이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보면 중원 지역을 이틀 연속 방문을 했고 이제 내일부터는 이틀 연속 수도권을 방문을 한답니다. 내일은 경기도 수원 그리고 모레는 경기 성남 용인을 방문합니다. 참고로 이재명 대표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제 서울 영등포 갑 지역을 방문한 데 이어서 오늘은 오후에 영등포 갑이 아니라 오늘은 양천 갑 지역을 이재명 대표는 방문을 합니다. 이 양천 갑 지역은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황희 의원이 지금 현역인데 이번에도 공천을 받았죠. 받았죠. 예, 황희 의원 사무실에 응원 방문을 간다. 거기에 지금 국민의힘은 양천갑에 공천이 확정이 됐습니다. 누구? 구자룡 비대위원이 확정이 됐는데 어찌됐든 이재명 대표는 오늘 오후 영등포 갑을 찍고 양천갑 지역으로 들어갑니다.